어떻게 돼? 이거 아무리 봐도 더 불안해질 것 같은데? 시장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지? 야, 이거 아니야. 집은 사면 무조건 올라가. 인플레이션이란 게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절대적 비례, 직선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계단식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해당 재화가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허니버터칩 생각나세요? 허니버터칩? 여러분 허니버터칩 옛날에 없어가지고 2배, 3배 가격에 팔렸잖아. 지금 허니버터칩이요? 집 앞에 걸어나가면 있어요. 그걸 누가 웃돈 주고 삽니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히려 물가는 지금 더 비싸졌어요. 허니버터칩이 2배, 3배에 팔릴 때보다 지금 화폐 가치는 더 낮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와 같은 돈으로, 거의 같은 돈으로 지금 편의점에 걸어가면 허니버터칩을 살 수가 있어요. 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한들 해당 재화의 공급이 더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면 가격은 그대로예요. 왜? 가치가 그대로니까.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집을 많이 지어 제껴 버리면 못 오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냥 안 짓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차피 미래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미래를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발 버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찍는 실력. 그것은 경험에서 옵니다. 즉, 집을 거래해보지 않은 분들이야말로 부동산의 미래를 본인이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맞잖아요. 누구누구 얘기 들으니까 내려간대요. 누구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른대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제가 상담 오신 분들이 거의 몇 번 고정이 있는데 누구누구 얘기를 듣고 집을 안 샀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전혀 상관없는 논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미래는 맞추지 못한다. 미래는 맞추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제일 꼽는 이유가 이거예요.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 학군. 너무 따집니다. 가격도 포함해요. 이게 제가 상담을 또 하면은 제가 상담을 실제로 하면 많이 겪는 거니까요. 제가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면은 나뉩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사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알아보는 분이요. 이게 나뉘는데, 이게 저는 여러분이 어떤 단지를 들고 와도 꼭 주변 단지까지 비교해서 더 가성비가 높은 물건이 있는 단지를 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이게 이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단지를 추천을 하잖아요.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 여기에서 걸어서 25분 넘게 걸리고 이런 거 하세요. 거기 브랜드 어디 거죠? 처음 듣는데 나중에 괜찮을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학군 많이 따져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럼 이 조건을 맞춰드리면 공통적으로 한마디가 나와요. 무슨 말이죠? 비쌉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축도 아니고 대단지여야 되고 역세권이어야 되고 학군도 있고 이러면 어디 가야 돼요? 대치동에 뭐 레미안 팰리스 같은 데 가야 돼요. 레드페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얼마예요? 아시게 평당 1억이에요. 그러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집을 구할 때부터 처음부터 완성체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내가 처음 집을 마련할 때부터 너무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걸 고르려고 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잘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따져보면은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시질 않으시고 미래를 자꾸 맞추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미래가 여러 번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공부했을 때 정말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지금 집을 사면은 내 자산에 피해를 입을 것 같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건 미래 자체를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죠. 특히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를 때 너무 많은 걸 고르다 보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꾸로 보면 되겠죠? 거꾸로.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 설 끝나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대로 가면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저는. 저거 말고 조건은 많지만,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내 집 마련할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적인 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를 스스로 판단하지.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를 스스로 판단하지도 말고, 그죠? 아세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올랐다고 내려가길 기다리지도. 왜냐면 이게 모든 게 감정적이에요. 왜냐면 너무 비싸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죠. 시장에서는 그 가격에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너무 올랐어. 내려갔으면 좋겠어. 그건 내 희망이잖아요. 이거 모두 다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가격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 대고 싸다 비싸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첫날 벤츠나 BMW가 비싸다고 해봤자, 구찌나 샤넬이 비싸다고 해봤자 인기가 많아요. 그게 안 비싸려면 인기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지금 그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건 사람들이 좋다,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잖아요. 아, 저 물건 내가 저번에 내 집 마련 하려다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3억이 더 오른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죠. 억울해서 못 사잖아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억울해서 못 산 분들. 근데 지금 그렇게 두세 번을 놓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주관식이어서 객관식적인 인간이 되어야 해요. 내 집 마련 하려면 더더욱 그래요. 객관식적인 인간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해서 3억이 더 올랐어요. 네. 그런데 3억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사야 돼요. 그리고 이때 뭐 알아보면 돼요? 내가 대출이 얼마나 되지? 내가 자금이 얼마나 있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도 오케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주관으로 자꾸 판단하시면 내 집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갈수록 힘들어지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객관식의 인간이 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전세가 올라가고 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여기다 대고 여러분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의 인간이 되면 주관식으로 인간으로 치중이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시냐면은 저거 자전거래야. 저거 사기야. 투기꾼들 다 잡아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저도. 진짜 이해해요. 자전거리였으면 좋겠지. 사기꾼들 같이.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4천만 원 받는데 쟤는 가만히 앉아서 2억 벌었대. 이게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실. 불공평하죠. 그럼 이게 완전 머리가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럼 또 분노를 표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요? 투기꾼들 잡아 족쳐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좋아요. 감정적으로는 그 대화 할 수 있고 이해해요. 그런데 나한테 도움이 되나?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 나는 결국 집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다 뒤로 미루고 객관식의 인간이 되셔야 돼요. 돈만큼은 차갑게 다루셔야 해요. 반드시 차갑게 다루셔야 돼요. 냉정하게. 그냥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시장이 비록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늘 해주잖아요. 주사위가 홀짝이 있잖아요, 홀짝. 홀짝이 있는데 짝이 4번이 나왔어. 다음에 홀이 나올 확률은? 한 50%예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도박장 가보셨어요, 여러분? 강원랜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주식 공부하려고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납니다. 홀이 나올 때가 됐어. 인간적으로. 동의 못하세요? 진짜 얘기해요. 뭐 그 주사위 던지잖아요. 그럼 짝이 4번이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요? 홀이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그건 무슨 근거로?
우리 스스로한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투자를 잘하려면 본능에 역행해야 되는데, 짝이 계속 나왔어. 짝이 4번이나 나왔거든. 홀짝은 50대 50인데, 이걸 뚫고 짝이 4번이나 나왔어. 그럼 이번에 홀이 나와야 된다는 거, 나를 설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홀에 많이 걸어요. 근데, 정말,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진짜 50대 50이에요. 절대 그런 확률은 없어요.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내릴 거야.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거야. 주식 그걸로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안 돼요. 지금까지 오른 건 오른 거고, 물론 지금까지 올랐다는 요소를 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요소를 집어넣는 건 좋은데, 지금부터 미래 시장을 찍어내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의 시장과 지금 시장을 나누어 보시라고요. 객관적으로. 과거의 시장을 대입해서 미래 시장을 보겠다는 건 나에 대한 위안이에요. 야, 많이 올랐는데 난 못 샀잖아. 억울하잖아. 나도 좀 먹어야지. 이 정도 올랐으면 조정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매물이 좀 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로 시장에 나가지 마시라고요. 객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반드시. 완전히 객관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러는 거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건 좀 제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위 감정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위에 남에 대한 분노와 현재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컨설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걸 가지고 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영상을 찍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수년이 지났지만 그분들의 말을 대로 해서 경제적 이득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분들을 계속 추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나는 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거거든. 나는 사실 하지 않을 거거든. 실제로 해봤으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몸담은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영상을 2, 3년 동안 추종했다면 지금 망했어요. 할 말은 합시다, 여러분. 제가 틀린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앞으로 제가 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건 그분의 영상을 2, 3년 이상 추종하신 분들은 지금 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에 전혀 방어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이미 분노하고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응원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무슨 활동을 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즉 그분들은 주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가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공기화 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설날에 킨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 주택가격 떨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이거 말고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나왔다. 여기로 할까요? 저 이 아파트 참 좋은데. 나왔습니다. 이런 봐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저를 좀 씌울게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전체 기간.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4평이니까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예요, 지금. 인정하시죠? 지금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가 맞아요.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가 맞는데 보시면 쭉 상승을 해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상승을 해요. 쭉 상승을 하다가 여기 14억 7천까지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14억 7천까지 됐다가 꼬꾸라지죠. 보이세요?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 한 상반기까지 14억 7천 하던 게 실제로 11억 8천에 거래가 돼요. 2, 3억이 떨어졌죠. 물론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어쨌건 간에 분명히 떨어지는 순간이 있고 다시 한번 오르다가 또 떨어집니다. 2020년 초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또 꺾였었죠. 나머지 기간엔 다 올라갔죠. 전반적으로 보면 올라갔다고 느껴지겠지만 누가 봐도 꺾인 구간이 있어요.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꾸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공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택 가격?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